자, 봅시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항등식과 미정계수라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항등식과 미정계수인데 이거 하면서 이제 할 얘기가 좀 되게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포인트 딱 잡아주고 항등식이라는 거 한 다음에 미정계수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쉬고 나서 할게요. 알겠죠? 자, 먼저 항등식. 항등식은 무엇이 항등식이죠? 기억나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러면 언제 항상 성립하냐? 미지수에 상관없이. 자,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지금 한번 잘 봐주세요. 이게 등식의 종류에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등식의 종류에는 방정식과 항등식이 존재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방정식도 정의를 물어보면 딱 대답을 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방정식은 뭐냐면요, 어떤 등식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데 그 등식을 만족하는 미지수의 개수가 한정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방정식은, 얘는 지금 포인트가 아니니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2x-1은 3처럼 얘를 만족하는, 참으로 만드는 x값이 2라고 딱 정해져서 한 개 존재하잖아요. 2차 방정식인 경우에는 몇 개 존재했죠? 2개 혹은 중근일 경우에는 하나. 3차 방정식은 그러면 3개가 존재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으로 만드는, 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x값이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런데 항등식은요, 일단 선생님이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x 더하기 2x는 3x예요. 맞죠? 자, x에 1을 넣어도 3이 돼요. 맞죠? 그 다음에 x에 2를 넣어도 2를 넣었잖아. 자, 2를 넣어도 2 넣으니까 3이 돼요. 그러면 x에다가 999를 넣으면 999 더하기 1998, 얘는 2997 되면서 또 3이 돼요. 그러니까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든 3이 되는 것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즉 x 값에 상관없이, 자, 이게 이제 용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얘는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거야. 혹은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임의의 아무거나 집어넣어 봤다 이거지. 그래도 성립을 한다 이거야. 그럼 이런 문장이 나온다면은 얘가 의미하는 것은 항등식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딱 캐치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항등식에서는 x값을 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니?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중요한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봅니다. 본격적으로 임의의 x에 대해서 x 값에 관계없이 ax 플러스 b는 0이 성립할 조건을 구하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얘는 x에 관한 방정식처럼 보이는데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을 한대. 그러면 그때 조건을 구해라 이 얘기야. 그러면은 뭐냐면 x는 의미가 없다 이거지. 1을 넣어도 성립해야 되고 2를 넣어도 성립해야 되고 0을 넣어도 성립해야 되고 어떠한 수를 넣어도 성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x가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요 앞에 있는 a하고 b가 의미를 갖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는 개수라고 불렀지. 그런데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니까 미정개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등식에서는 x에 관한 항등식이다 혹은 y에 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x나 y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x, y를 제외한 녀석들이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얘를 찾는 방법이야. 보자. 어떻게 아냐? 얘 아까 뭐라고 그랬지?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다 성립한댔지. 그럼 x에 대해 2 넣어보자. 어떻게 돼? 2a 플러스 b는 얼마야? 0. x에 대해 1 넣어보자. 그지? x에 대해 1 넣어보자. 얘는 a 더하기 b는 0.
방정식 두 개 생겼네? 연립 방정식 풀면 되지? 위에서 아래 빼면 A도 0, B도 0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야. 맞지? 그러면 얘가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성립할 조건이 무엇이다? A도 0이고 B도 0이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찾아내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 뭐야? 우리 지금 숫자 대입했지. 임의의 x를 막 대입했지. 숫자를 대입했지. 수치를 대입한 거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치 대입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항등식에서 미정계수를 찾아내는 방법이라는 거야. 아무거나 막 대입해도 돼. 근데 나중에는 실제로는 적절한 숫자를 대입을 해서 하거든. 근데 지금은 아무거나 대입해도 된다 이거야. 맞지? 그런데 얘를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간단하게 ax 플러스 b는 0이 있단 말이야. 항등식이야. 얘랑 항상 똑같아야 돼. 그럼 얘 전체가 0이 돼야 되지. 여기에 들어가는 수에 상관없이 항상 0이 돼야 되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니? 이거는 논리적인 구조로 좌변, 우변이 항상 같아야 되는 게 항등식이잖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좌변, 우변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항등식과 미정계수를 사실 이것도 지금 배울 계수 비교법이라는 것에 기초한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논리적인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럼 두 번째 방법인 계수 비교법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 전제가 조금 달라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ax 플러스 b가요. 이번엔 우변이 0이 아니라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인데 얘가 또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래요. 이때 조건을 구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방법을 사용을 하려면 오른쪽 부분이 0이 돼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수치를 대입해가지고 찾아내는데 얘는 논리적인 방법이 훨씬 나아요. 알겠어요? 자, 먼저 증명하는 방식은 이렇게 되는데 사실 얘는 불필요하지만 한 번 보여줄게요. 이 녀석을 이항을 해서 x로 묶어주면 a-a 프라임 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나머지 상수 부분을 묶어주면 b-b 프라임은 0 이렇게 되게 돼요. 그러면 x에 들어가는 숫자가 1이든 2든 상관없이 항상 0이 되려면 지금 우리가 수치 대입법을 그지? 사용하는 방법에서 논리적인 귀결까지 갔잖아요. 이 논리성을 이용을 하면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고 이 부분이 0이 돼야 돼요. 맞죠? 그러면 A랑 A 프라임이 같아야 되고 B랑 B 프라임이 같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항등식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쉽게 기억하려면 좌변하고 우변하고 정리하고 나면 똑같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좌변하고 우변하고 정리를 다 하고 나면 아무리 복잡해도 정리를 다 하고 나면 똑같아야지 항등식인 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되느냐? 여기를 문제를 다시 끌고 와서 보면 ax 플러스 b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이 있잖아. x는 신경 쓰지 말고 왼쪽 오른쪽이 똑같아야 돼. 그러면 당연히 x 앞에 계수끼리 똑같아야 돼? 안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항끼리 똑같아야 돼? 안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좌변과 우변에 있는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을 계수 비교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 수치대입법과 계수 비교법은 완전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의 내용 안에서 연결지어 간 거고 생각하는 논리 방식이 살짝 다를 뿐이라는 거죠. 알겠지?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선생님, 이 문제는 계수 비교법으로 풀어야 돼요? 수치대입법으로 풀어야 돼요? 물어보겠지? 미정계수를 구해야 되는데. 둘 다 가능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둘 다 가능해. 그런데 어떤 때는 수치대입법이 유리하고 어떤 때는 계수 비교법이 유리할 뿐이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어. ax 제곱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c는 2x 제곱에 마이너스 3x 이렇게 됐대. 이때
얘가 x에 관하여 항상 성립하기 위한 ABC의 조건을 구해라.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해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항놈이랬으니까 난 수치대입법이 편해. 미정계수가 3개니까 연립방정식 풀려면 식이 3개 필요하네? 그럼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3개 필요하네? 대입해서 푸는 바보는 없겠지. 이때는 뭐가 훨씬 유리한 거야? 개수, 비교, 없네? 그지? 그럼 없으면 뭐야? 0! A는 2, B는 3, C는 0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1대입해보고 2대입해보고 3대입해가지고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문제에 따라서 유리한 조건을 찾아서 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일단 클리어하시고요. 잠깐 쉰 다음에 또 이어서 볼게요. 알겠죠?